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남아있게 되었고 결국 직원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책에 파묻혀 있었다. 도서관 문을 나서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근처에 살고 있던 터라 나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잘 알려진 지름길이 하나 있었다. 그 길은 낮에는 꽤 붐비는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깜깜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이미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길을 걷던 중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했고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척키척키 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길을 걷는 다른 사람의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내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놀란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다시 뒤돌아보니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자국 소리는 멈췄지만 예리한 한기의 느낌이 등을 스쳤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이 다 닫혀 있는지 확인했다. 마음이 놓이는 순간 부엌에서 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컵은 멀쩡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젠 내가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흐흐흐. 나는 숨이 막혔다. 소리는 내 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방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손이 떨렸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을 타고 흐르는 싸늘한 공기,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울에 비친 나와는 다른 얼굴, 이질적이고도 낯설은 그 얼굴이 웃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방을 뛰어나왔다. 마치 그곳에 더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은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단 집을 빠져나와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렵사리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는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그런 소문들은 나도 들었어. 그 길은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 나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낮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 길은 다시는 걷지 않았고 내 방의 거울은 치워버렸다. 가끔씩 그날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 때가 있지만 나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밤이 되면 그 길을 지나던 날 느꼈던 서늘한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어두운 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머물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총 6명으로 외진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펜션을 빌려 3일 밤을 보내기로 했다. 펜션은 오래된 2층 목조 건물로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요한 환경이었다. 밤이 되자 우린 거실에 모여 앉아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첫째 날 저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공포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친구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은 낮은 웅웅거림과도 같은 소리로 밤이 깊을수록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밤마다 이어졌고 결국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을 끝에 있는 버려진 저택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명이 그곳으로 탐험을 갔으나 몇 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2명의 기자가 마을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택 내부를 조사한 뒤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이빨 자국처럼 보이는 상처투성이었고 기자 중 한 명은 깨어난 후 악몽에 시달리며 얼마 못 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두려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펜션 바깥에서는 때 아닌 바람 소리가 부딪히고 있었고 그날따라 한층 더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마치 그 소리가 실제로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자정이 넘은 시각, 갑자기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처음에는 옆방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집 외부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로 나가면서 어젯밤의 소리 이야기를 펜션 주인에게 살짝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해줬다. 이 펜션은 예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지만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홀로저택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우리는 괜스레 등 줄기를 타고 서늘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웃고 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셋째 날 밤 마침내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2시가 넘어가던 즈음 우리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비명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놀라 급히 달려가 보았으나 친구는 방 한가운데 엎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서 나오는 그림자 같은 손이 자신을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나서 그 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방구석에 놓인 오래된 장롱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무도 열지 않았던 장롱이었다. 장롱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오래된 신문지로 덮인 사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그중 몇몇 사진이 어디선가 우리가 만났던 펜션 주인의 젊은 시절 모습인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서로 연결된 방에 모여 지내기로 했고 끝내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 여행을 마친 뒤 우린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곳에 분위기를 떨쳐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한동안 우린 다시는 그런 여행을 감히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펜션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매년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이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되게 기묘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자들에게 미스터리와 공포감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선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언덕 위의 낡은 저택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였다. 저택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점점 폐허가 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밤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이었다.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 잠시 동안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이곳에 왔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귀신 이야기에는 언제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저택에 유독 관심이 갔다.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2명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밤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저택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기괴해 보였고 기이한 냉기가 주변을 감쌌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의 내부는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버려져 있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가구들과 여기저기 널브러진 낡은 책들이 우리를 맞았다. 쥐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계단 위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작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 저택의 과거 주인으로 보였으며 그중 한 장엔 흥미로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한 여인이 흐릿하게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지나치게 생생하고 묘한 기분을 일으켰다. 이상하게도 방의 가운데에는 도망쳐라라고 붉은 글씨로 쓰인 커다란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의 기이한 상황에 우리는 얼어붙고 말았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뭔가에 홀린 듯 우리는 그 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세차게 흔들었고 사진 속 여인이 미소 지으며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가더니 결국 울부짖음이 되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정신없이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뒤돌아본 순간 그 방의 문이 저절로 닫히며 마치 저택 자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저택에서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우리가 착각을 했을 거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저택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시골에서의 생활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친구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하고 우리는 자리에 앉아 저택에서 경험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그동안 잊고 있던 여인의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끝으로 더 이상 그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마치 언제든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시골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종종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그 여인의 미소가 꿈에 나타나 나를 불안하게 하곤 한다. 언덕 위의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사람들의 잊힌 기억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은 절대 그냥 버려진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